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서 벌어진 추태로 지방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화천군 의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전국 3위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그 비판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화천군 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비용은 모두 3,900여만 원입니다. 의원 해외 연수 비용이 3,050여만 원, 국가 공식 만찬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국외 여비가 900만 원을 조금 넘습니다. 7명 의원의 1인당 해외 연수 비용은 566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1인당 출장비로 따지면 전국 지방의회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화천군에서 의원들 해외 출장비 수준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집단이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를 단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군민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의회는 공식 만찬 참석 등을 위한 해외 여비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포함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의원들과 논의해 해외 연수 비용 삭감 등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해외를 갈 필요성이 없다면 저희는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예천군 의원의 해외 폭력 사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지방의원 해외 연수 문제.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던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연수 추진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아예 없애자는 여론까지 등장하는 상황. 도내 각 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동 지역 시장 군수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소상하게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허위 사실 발언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과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매월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한 뒤 4월쯤 김철수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지역 다른 시장 군수의 선거법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아 양양군수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립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사건은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 조만간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 가장 먼저 기소된 심규환 동해시장의 재판은 3차 공판까지 끝나 1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심규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실적을 과장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장 군수들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시작되면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새로 확장하는 동해항 신항의 부두 건설을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도내 주요 사업들을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 신항 건설을 위해 방파제를 축조하는 현장입니다. 전체 1.7km의 방파제 중에 1km가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항에 건설하는 부두는 모두 7개. 석탄 부두는 사업자가 선정돼 올해 설계를 마무리합니다. 건설을 마치면 기존 동해항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10만 톤급 선박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기대하는 자파 부두는 올해 사업자 선정이 확실시됩니다. 문제는 나머지 5개 부두입니다.
당장은 의향을 비치는 업체는 없지만 저희가 저희 청하고 지역 단체하고 어떤 지자체하고 이렇게 어떤 TF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자 유치를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안의 먼지 공해를 줄이기 위해 다목적 물류 창고 건설이 시작됩니다. 분진이 가장 많은 서부두에 83억 원을 들여 방진형 창고를 건설하는 공사를 연말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항만 내 도로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물 차량 이동에 따른 먼지를 줄일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계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좀이라도 더 이렇게 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척부터 고성까지 연안 침식 지역 6곳에 308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펼칩니다. 도내 102개 해변 중에 침식이 심한 C등급과 D등급이 9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해 44억 원을 들여 양양 수산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속초 대포항에는 39억 원을 들여 연륙교와 경관 조명 시설을 설치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문화도시 선정에 탈락한 춘천시가 영화특별시 춘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경제 효과를 감안해 영화 촬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 위치한 봄내 영화 촬영소. 이준익 감독이 제작한 영화 변산과 송중기 주연의 영화 구남도까지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춘천 후평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좋은 담배공장 건물도 지난해 이병헌 하정우 주연의 영화 백두산과 타짜3 촬영 세트로 활용됐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깝고요. 또 자연 경관도 또 촬영할 때는 먹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맛집도 많이 있고. 수도권과 가까운 접근성으로 춘천에서 영화 촬영 문의가 잇따르자 춘천시도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영화 장사리 9.15 제작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영화 장사리 9.15는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장사 상륙작전을 그린 전쟁 영화로 배우 김명민과 할리우드 스타 메간 폭스, 샤이니 멤버 민호가 출연합니다. 협약을 통해 춘천시는 영화 촬영지인 후평동 좋은담배 부지의 임대를 돕고 영화사는 춘천시 홍보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춘천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시민 배우 일자리가 생기는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촬영이 세트장 안에서 이뤄져 관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영화특별시 춘천 브랜드를 내세워 영화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영화영상산업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영화 촬영지들을 여기 구축을 할 거고요. 또 많은 영화인들이 춘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 장치 등등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춘천이 영화특별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식이 우여곡절 끝에 올림픽 주 개최지인 평창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기념식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평창 주민들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한 곳에서 기념식을 열자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가 기념식을 한 달 앞둔 이제서야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규모와 예산이 훨씬 큰 2부 축하 행사는 강릉에서 열리지만 공식 기념식은 평창에서 개최하기로 한 만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타 지역으로 뺏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니까 모든 건 다 평창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념식 준비를 맡게 된 평창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념식 장소 섭외부터 의전, 부대 행사 등 그동안 기념식을 준비한 도청 실무진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평창군민 모두가 실망하지 않도록 1주년 기념식은 물론 축하 공연을 강원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올림픽 유산 사업에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올림픽 재단의 사무소 위치와 이사진 구성 등을 놓고도 관계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의 유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올림픽 주 개최 도시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 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자산 몰수와 동결 해제, 신변 안전, 그리고 재산권 문제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이른바 분만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유산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의대 이진용 교수팀은 2013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출산 여성 37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분만 취약지의 경우 임신부 유산율이 4.55%로 일반 지역의 평균 유산율 3.56%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정선이 10.3%, 인제와 평창이 각각 8.1%, 영월이 7%를 넘는 등 강원도 군 지역의 유산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원과 가족, 동문 등에게 주어지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그동안 직원과 배우자,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50%, 퇴직자와 동문 등에게 20%의 감면 혜택을 줬습니다. 도내 5개 지방의료원 장례식장도 직원과 배우자, 존비속에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강원도형 마을교육 공동체인 온마을학교의 운영자를 공모합니다. 온마을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마을의 역사와 자원 환경,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교육 활동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개 단체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0개로 늘었고 올해는 30개 단체로 확대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와 활동 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6도에서 8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3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영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 6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2일과 3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원주 재래시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상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과 전통시장 번영회는 지난 화재 이후 불에 탄 중앙시장 나동을 제외한 모든 상가가 현재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시민 전통시장도 피해 점포 10곳을 빼고는 70여 개 점포가 평소대로 손님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여파로 시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자 원주시는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한 혁신도시 입주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해 전통시장 안정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겨울철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4월까지를 동절기, 해빙기 수질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천과 흥양천, 서곡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구간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3개지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류 저장 취급 사업장과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 그리고 축사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요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시설은 강원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존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아울러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이 올해 9,200만 제곱미터 면적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모두 130억 원을 들여 어린 나무 가꾸기에 540만 제곱미터, 큰 나무 가꾸기 3,003만 제곱미터,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에 5,660만 제곱미터 등 모두 9,200만 제곱미터 면적의 숲가꾸기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연인원 8만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숲가꾸기 사업 부산물은 화목용 땔감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자연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달 24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동굴연구소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부터 2, 3주 동안 동굴의 규모와 형태를 비롯해 보존 가치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굴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삼척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은 동굴 조사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랜드의 물놀이 시설인 하이원 워터월드가 비카지노 부문 매출 증대와 폐광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워터월드 개장에 따라 2018년 3분기까지 비카지노 부문 매출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5.2% 상승했고 특히 3분기 비카지노 부문 매출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3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서 9월 3개월간 정선군 사북 고안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현황은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사용 건수는 21%, 사용액은 29% 증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